이재명 소환 통보, DJ 납치 사건을 연상시킨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DJ 납치 사건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조정식 사무총장 되셨죠, 이분. 예. 저는 그래도 그 민주당 내에 꽤 합리적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에 어떻게 DJ를 소환합니까? 아까 민망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2번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DJ의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정말 처절한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한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의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었고 또 권위주의 통치를 했던 사람들에게도 한마디로 그 꺾여가는 그 전환점에 있었던 그 납치 사건을 지금 이거는 허위 사실 공표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그거하고 이거를 비유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586 세대가 지금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스스로가 지금 오히려 노정시키는 그 예가 바로 이 DJ 납치 사건에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잘못된 거고 정치인이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특히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고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 자체가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선거할 때요. 허위 사실 공표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어떤 상을 받았다, 상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1등에게 주는 상이 아닌 2등에게 주는 상을 1등에게 주는 상으로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지금 그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 상황인데 지금 3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거는 뭐 감정이 격해가지고선 협박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도저히 이게 민주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들 스스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973년이죠. 네. 김대중 자서전에 보면은 그 당시 현해탄에 납치돼서 뭐 무슨 일인지도 모르지. 네, 그 망망한 바다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고서 미국 개입하면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그 사건인데 김 대표님 그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비유가 좀 과하죠. 뭐 정호김 의원님이 격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 정도 격하지는 않더라도 비유가 좀 강하다. 그래서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의 어떤 지금까지 정치 역정이나 향후 행보가 DJ급이다만 김대중급으로 이제 우리는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정도의 야당 탄압이니까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된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첫 사실상 기자회견에서 저런 센 발언을 한 거는 그런 것들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친명 뭐 선언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비유가 좀 세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크든 작든 잘못이 있으면은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도 있는데 이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 허위 발언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는 다 무혐의 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쪽을 좀 더 강조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복잡한 당내 기류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비유를 할 때는 조금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공감은 안 돼요. DJ 납치 사건에 비유하는 거는 좀 과했다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전략을 보면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는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기조로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여러 가지 또 수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소환 통보가 만약에 있고 하면 이걸 계속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하면 이 전략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생각을 하면은 혐의가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하죠. 기대를 한다기보다도 보통 생각을 하죠. 뭐 배임, 직무유기. 아니면 뭐 횡령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선거법을 얘기를 하면은 이게 조금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뭐 다른 거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만약에 횡령이나 뭐 아니면은 배임이 나오면은 그때도 당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조금 이거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형평성 문제까지 있으니까 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직접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배임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거는 사법 리스크라고 당내에서도 비명계에서 아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맞불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럼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 많이 공표하지 않았냐, 김건희 여사 등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 추진하겠다. 특검 뭐 민주당의 다수당이니까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문제가 있으면 민주당의 결정대로 수순을 밟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그 진영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갈린다고 생각을 해갖고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그 가장 객관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김준일 대표하고 제가 평론을 하면서 그렇게 진영 논리로 나눠가지고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뭐 특검을 시도해 보든지.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특검 시도를 하면은 그게 잘 관철은 안 될 거예요. 뭐 그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벌써 이거를 특검으로 했을 경우에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특검 시도하는 거는 뭐 핵폭탄 터뜨리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쨌든 법치국가인 만큼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법에 따라서 조처를 취하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해석에 따라서는 이게 맞불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예. 이미 전당대회 때부터 사법 리스크라는 말은 민주당 안에서 나왔던 것이고 또 겹겹이 방탄을 둘렀던 건 사실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당대표 취임한 지 뭐 사흘밖에 안 되고 그 협치를 얘기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출석 요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당대표가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도 빨리 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안 나온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할 얘기가 있으면은 뭐 특검 말만 하지 말고 정말 특검에 자신 있으면 하든지. 그리고 검찰도 이게 지금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또 변죽처럼 도이치모터스 사장 아들이 뭐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계속 심리적으로 의혹이 깊어지니까는 검찰도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고요. 민주당이 정특검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시던지.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예.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얘기만 있었고 이재명 대표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무게가 실릴 텐데 지금 언론 보도 보면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그 시점이 그러니까 지난달 8월 31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기류가 조금 달랐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원칙적으로 좀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마치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저는 읽지는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강성 의원들의 또 발언에 대해서 당 대표는 또 받아줄 의무도 있으니까. 근데 다만 지금 기류가 확실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 예.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는 5분의 3만 있으면은 통과가 되거든요. 예. 위원장이 반대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이제 통과가 되고 다만 전체적으로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해야지 본회의가 통과가 되는데 그거는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정쟁으로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반발로서 이게 아마 같이 계속 이제 패키지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